저는 창업이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들에 저는 기여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15살 때 경험했던 가족을 잃는 슬픔을 얻는 사람들이 더 적어졌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연구를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기업 에이블랩스 신상입니다. 현재 에이블랩스가 풀고 있는 문제는 제가 겪었던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중학교 때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께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2mm밖에 안 되는 암세포가 발견됐다. 2mm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되게 엄청나게 순식간에 자라고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암에 걸리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너무 큰 충격이었죠. 나는 무조건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암을 감기처럼 만들고 싶다. 생명공학부에 진학을 하게 됐고 학위 1년차 때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파이펫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기구로 1마이크로리터씩 1000번을 옮겨서 1000마이크로리터를 만드는, 몇 시간 동안 아무리 반복해도 1000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960, 970. 그거 진짜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나 보다. 선배한테 이게 아무래도 안 나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거 원래 안 나오는 거야. 그 원래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노하우 기반이라는 거. 누구나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실험 결과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논문이라는 게 생기고 이걸로 뭔가 암을 치료한다는 것, 되게 모순적으로 생각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실험이라는 게 요리랑 상당히 비슷해요. 미세한 부분에서 맛의 차이가 발생을 하듯이 실험도 결국은 미세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같은 결과가 반복돼서 나와야 하나의 이론 같은 것들이 탄생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데요.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맛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가. 근데 내지 못하면 낼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소요되는 비용,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고객이 말하는 문제를 내가 거의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거의 알고 있다 라는 판단이 섰던 시점이 딱 있었습니다. 고객 사이드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 이제 내가 이분들에게 솔루션을 직접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창업을 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기존의 자동화 회사들은 엄청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실험실에서는 이런 자동화를 도입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경쟁사들이 스펙이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이와 동등한 성능이 나오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극강의 가성비, 그 포인트를 딱 잘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회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씬과는 멀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유니콘하우스라는 게 사실 올라왔었고 너무너무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잘 안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많이 지레 겁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도전 안 해보는 거? 이거는 너무 좀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그날 결정하고 그 주말에 모여가지고 지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창업 초기에 도면만 있었고 사업 계획서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무작정 이제 투자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퓨처플레이 류징희 대표님을 만나게 됐었는데 중희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아직 준비가 덜 된 팀. 대표님 너무 꿈 크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지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되게 직설적으로 엄청 솔직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엄청 자존심이 상했죠. 진짜 만들어서 무조건 보여준다. 딱 2개월 걸렸어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완전 문서화시키고 실제로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디벨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진짜 많이 디베이팅을 하고 욕심도 서로 많아졌고 막 모터의 어떤 구동 원리 같은 것들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이걸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까지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니콘하우스라는 데 제품을 들고 갔죠. 끝나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전에 봤었는데 이게 내 눈앞에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소름이 돋았다. 선착순 한 명만 할게요. 우리 하우스 어필하고 싶다. 박사님, 저도 박사입니다. 박사의 고충은 박사만 아는 거죠. 만족감이 컸죠. 이분한테 어떻게든지 보여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인정을 한다 라는 거를 좀 많이 계속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시죠, 맞지? 이건 뭐 로봇 이런 거를 아는 집이 없어요, 여기. 뭐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미션은 첫 번째 미션, 문제가 문제다 라는 거였어요. 최대한 많은 고객을 만나서 그들의 고통을 찾아내고 이 고객의 이 페인을 풀겠습니다 라는 거를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는 게 저희가 부탁드리는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MVP가 이미 나와 있는 팀인데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사실 팀원들에게도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빠르게 피벗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정말 문제였는지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큰 대기업부터 벤처기업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자동화의 유무, 이때까지 경험했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이오 쪽에서 대부분으로 원하시는 것이 레퍼런스였습니다. 이걸 쓰고 있는 고객이 있으면 오케이, 나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라는 니즈를 상당히 많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듣고 나니까 엄청 피부로 와닿았죠.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 너무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네, 바로 공돌이 대첩입니다. 네, 특허청의 이글과 피처풀의 에이플랩스. 유니콘하우스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상대는 단연 잉클이었고요. 저는 전 세계 47개 이상의 나라의 로켓 발사대부터 해서 파도 만드는 거, 석유 슈치하는 거 20년 동안 제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클래스가 있는 약간 회사더라고요. 완전 프로덕트 기반의 테크 기반의 회사,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팀이라 투표를 할 때 다른 팀보다는 잉클이랑 붙는 게 혹시나 우리가 지더라도 강렬하게 뭔가 멋지게 퇴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런 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내세운 전략은 비전이었죠. 대학 및 연구기관과 같이 기존에는 낮은 예산으로 인해서 자동화 로봇 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그런 비소비 시장의 소비화를 통해서 약 3천억 원 규모의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미래가 전체 통째로 바뀔 수 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엔지니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사업가는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더 큰 걸 이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마존이 AWS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WS를 쓰지 않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지 않는 스타트업은 없죠. 모든 바이오 회사가 클라우드 랩을 쓸 겁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는 현장에 와 계신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이널에 올라갈 스타트업을 선택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파이널 티켓을 주고 싶은 한 하우스의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에이블랩스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실험에 대한 재현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 솔루션들을 제공하여 연구원들의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위는 에이블랩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딱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사실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가족, 같이 진행해왔던 우리 팀, 저희가 그리고 있는 미래를 응원을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 표현하기 힘든 그 온 에너지를 몸으로 딱 받는 순간 이게 너무 벅차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게 몰려왔었고요. 저는 유니콘하우스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용기인 것 같아요. 매 라운드를 거치면서 더 많은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실제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되게 우리 생각보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에이블랩스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자동화 로봇들로 구성된 전자동화된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저는 5년 뒤, 10년 뒤에는 실험실에서 사람을 뽑고 장비를 사고 실험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게 되게 올드 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가설이 떠올랐을 때 그걸 빠르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클라우드 랩에다가 실험 아웃소싱을 맡기고 여기서 발생할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자들은 연구에 집중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건 치료법을 개발을 하건 기여가 되게끔 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는 창업이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들에 저는 기여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15살 때 경험했던 가족을 잃는 슬픔을 얻는 사람들이 더 적어졌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문제를 우리 제품이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일하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시대잖아요. 내가 어떤 가구를 쓰고 있는가 또는 어떤 분위기의 회사에 들어가는가, 이미 들어왔을 때 느끼는 분위기 자체가 이 안에서 훨씬 더 생산적인 일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환경. 저는 데스커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데스커를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타트업 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